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실제 납부되는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공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 생태계 조성에 초석이 되는 실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구축으로 헬스케어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종국 신임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공격적인 야구로 야구 명가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관광지는 무등산으로 나타났지만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AI 생태계 조성에 초석이 되는 실증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실증 장비들을 구축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센서가 설치된 매트 위를 지나갑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걸음걸이로 천천히 왕복한 뒤 자신의 보행 패턴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왼발과 오른발 걸어갈 때 수치, 나 이런 부분별로 걸어갈 때 다리에 들어가는 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정상 수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계신지. 발의 압력과 관절의 이상 여부를 걸음걸이로 확인하는 헬스케어 실증 장비입니다. 이 같은 헬스케어 실증 장비 10여 종이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안에 마련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AI 업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의료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 또 AI 의료 지원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되고 시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협진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센터 같은 그런 데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실증센터는 광주 지역 특화 산업인 헬스케어와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 2023년까지 645억 원을 투입해 실증 장비 77종을 단계별로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단계별 실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모든 기술이 사업화되고 이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직접단지 착공식을 진행하면서 AI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광주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특화산업 실증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AI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달빛 고속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이 광주에서 모여 달빛 철도의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대통합을 고려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고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서도 달빛 철도 조기 착공은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맑고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가득한 상태고요.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도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먼지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먼지가 가득할 때는 비말 마스크가 아닌 황사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특히 낮 동안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날이 맑은 만큼 안개는 더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안개가 짙은 곳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얼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위탁 관리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달은 6만 원을 걷고 한 푼도 내지 않은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된 금액만 3년에 걸쳐 400여만 원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처녀 세대가 입주한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한 민간업체는 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지난 2019년부터 맡아왔습니다. 아파트에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관리소장과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노동자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놓고 이보다 적은 금액을 공단에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경비하는 것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지난 2019년 12월 200여만 원을 받은 경비원 A씨의 월급에서는 6만 1천여 원이 건보료로 공제됐는데 실제 공단에는 0원이 납부됐습니다. 지난해 근무 시간이 적어 기본급이 8만 원에 불과한 노동자에게도 약 4만 원이 공제됐는데 역시 공단에는 납부된 금액이 없습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공제 금액과 실제 납부된 금액 간 차이가 컸는데 3년간 더 거친 걸로 보이는 건보료만 4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직이 심하거나 교체가 심한 경우에 가끔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몇 달을 근로자 본인한테는 공제를 해가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횡령이라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설명을 듣거나 더 낸 건보료를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되레 민간업체로 관리 업무가 넘어가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12명이던 경비원이 8명으로 줄었습니다. 말을 한꺼번에 실수를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말 한마디 이렇게 실수를 하던가 그러면 우리한테 경비 나뿐 아니라 우리 다른 경비원들도 서운해가 났으면 낫지 들킬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관리업체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의 근무 조건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이용해 업체가 보험료를 부당 징수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서커스단이 외국인 단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결국 문제 제기를 한 단원들의 고향인 우크라이나의 방송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단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SNS에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지상파 방송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 여수 서커스단의 임금 체불과 열악한 고용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Це українка Альона під куполом приватного корейського цирку. Туди підзаробити приїхала у липні. Замість обіцяних 1000 євро отримала удвічі менше. Працедавиця аргументувала. Нічого не заробила, іноді навіть до кінця місяця не вистачало. 단원들이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결로로 인해 아침이면 머리카락이 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공연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서커스단 단장의 책임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립 서커스단 디렉터의 인터뷰를 통해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에서 이 사안을 보도했다며 서커스단 단장이 고발한 단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수사기관이 정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Якщо ви дійсно працюєте легально, то офіційно місцеві інспекції праці, місцеві суди, місцева поліція залюбки вам будуть допомагати саме задля того, аби не поширювалось. 한편 엘레나 씨와 친구들은 SNS에서 서커스단의 횡포를 멈춰달라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삐뚤빼뚤,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서툰 글씨지만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적어 내려간 플랜카드. 방송을 통해 지인을 통해 단원들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타국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지검이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A경감은 경찰 직분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경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난 설 명절에 이장 등 800여 명에게 선물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골프 모임과 물류센터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 광주에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유증상 검사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동반자 6명과 이들의 가족, 지인 4명 등 모두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광주 북구의 물류센터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전수검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농촌 마을의 경로당들은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추위는 물론 외로움까지 녹여졌던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타 지역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수십 년째. 고향에 홀로 남은 81살 박옥순 씨는 요즘 병원 외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보일러도 틀지 않은 찬방에서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조금 위험하잖아. 그랑께는 더 안 가지 돼. 무서워서. 전남의 경로당 9천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은 건 지난달 23일. 접종 시기가 빨라 백신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발령된 휴관 행정명령은 경로당뿐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도 확대됐고 언제까지일지 기약도 없는 상태. 부녀회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고독사 지킴이단 같은 돌봄 활동이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드셨어요? 정신? 네. 아직 왜? 그래도 잡수셔야지. 끈이를 걸리시면 안 돼. 어르신들.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난방시설을 갖춘 7,500여 곳의 한파 쉼터를 지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또 추운 겨울이 돼서 경로당이 사실 이런 시골은 지역 생활의 중심지인데 경로당 역할을 못하게 돼서 방역과 복지 사이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우선 노인시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학령층의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선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 지역 12세부터 18세까지 확진자 90명 가운데 91%가 미접종자이며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 간 감염, 학교 내 전파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학생들의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선제 검사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상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많다며 설 명절 전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심성 논란 등을 겪은 일상회복 지원금은 지난주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의회 행자위를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모든 광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신임 감독이 한 발씩 더 뛰는 야구, 보다 공격적인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어 전통의 야구명과 위상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시즌 최종 성적 9위로 구단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던 기아.
시즌 내내 쳐낸 홈런이 66개. 팀 홈런 수 꼴찌를 기록했던 팀에게선 성적도 호쾌한 야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기아의 새 사령탑에 취임한 김종국 감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이고 빠른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동력 야구, 좀 스피드한 야구를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족한 장타력에 대해서 좀 상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주고 작전 야구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성적 부진의 요인으로 선수단 내 대화와 소통 부족을 꼽은 김 감독은 화려함보다는 내실 있는 야구를 통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격수와 이루수, 중견수로 이어지는 센터 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하고 건실한 수비, 그래야지 팀 승리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좀 원할 것 같고요. 타이거스에서 선수와 코치로 지낸 세월만 26년. 선수 개개인을 비롯해 구단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김 감독은 책임감과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포스시즌 나갈 수 있게끔 일단 내년 시즌 목표는 포스시즌을 목표로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광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무등산을 꼽았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대표 관광자원으로 무등산을 꼽은 시민이 6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식 9.2%, 5.18 민주화운동 8.2%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41.2%가 관광지 부족을, 29%는 축제나 행사 등 콘텐츠 부족을 꼽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남갯벌의 보전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보전과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전남갯벌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2026년까지 5년간 4대 중점 추진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위해 세계 자연유산 등재구역 확대와 선도적 모델 개발 등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인생사진 명소를 주제로 보성 율포해변과 담양 메타프로방스 등을 12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 방역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미달을 이유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미달 사태는 인식의 변화와 안이한 대응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도 직업계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일반계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결과 광주 11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비롯해 농어촌공사와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은 AT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잔반 없는 식사 등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또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공모로 진행된 보건의료 분야의 창업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주관하는 바이오 헬스 지원 사업은 K-바이오 헬스 분야의 혁신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전남대병원이 주관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은 임상의사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에는 각각 20억 원 안팎의 국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상태고요.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먼지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는 비말 마스크가 아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특히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이 맑게 드러난 만큼 지표가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안개가 짙은 지역에서 도로에 살얼음이 얼 수 있습니다. 터널 입출구나 교량, 특히 고가도로 등에서 살얼음이 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지역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안도 영하권에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는 영하 2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